자, 그러면은 이미 서버 증거 입수가 끝났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런데 왜 계엄을 했고 선관위에 들어가서 뭔가 이제 정보를 포렌식 하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취했느냐? 그리고 실제로 포렌식 할 것 같은 시간이 좀 매우 촉박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만약에 입수가 사전에 끝났다면 왜 계엄을 했을까라는 것이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때 국정원에서는 외부의 해킹의 우려를 예방하기 위한 어떤 사전 점검 작업에 이었기 때문에 이때 취득한 정보는 어, 재판 이런 것이 이 선거에 대해서 그 선관위 부정선거에 대해서 재판이 들어갔을 때 증거의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이제 이번 포렌식 계엄군이 성공 못했다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계엄군이 포렌식을 다 하나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쇼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이번에 얻은 증거가 정당한 루트를 통해서 얻은 증거다라는 것을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전체의 쇼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이번에는 이 선관위의 그 서버를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확보를 한 것이 거의 완벽한 작전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선관위 서버 포렌식이 어떻게 되느냐, 정보가 어떻게 되냐, 그거 언제 공개하냐라고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심이 여론심의위원회인데요. 여기도 압수수색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간단하게 결과만 말씀드리면 이건 성공입니다. 성공. 자, 이게 서버 증거도 중요하지만 이런 실물 증거도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서버에 대한 어떤 통계 자료, 이런 뭐 어떤 복잡한 프로그램, 이런 것도 중요한 거라고 보지만 국민들은 더 간단하고 확실한 것들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 증거가 중요한데 어떻게 여론 조작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증거를 확보를 했을 겁니다. 거기에 선관위는 이때까지 국민 성향, 그러니까 이제 누가 누구를 찍었고 지난번 투표에서는 누구 찍었고 이번 투표에서는 누가 찍었는지에 대한 모든 불법 수집 그 증거들을 포함해서 이런 증거들을 다 이번에 확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증거가 뭐냐? 바로 이런 것들이 다 들통났기 때문에 압수수색 다 당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선관위에서 이 여심위에서 여론 조작을 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심위에서는 민주당이 유리한 것은 다 그 발표를 못하게 막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발표를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기관을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하고 과태료 부과할 권한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는 이미 그 부정선거를 통해서 입수한 자료를 통해서 국민의 그 투표 성향들을 알 수 있었고, 그에 따라서 여론조사기관에 특정한 민주당 찍은 사람들의 그 전화번호를 더 많이 제공하는 등의 그런 조작을 이미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작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마음에 안 드는 여론조사 기관 그리고 언론진은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이 여심위가 압수수색이 성공했다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이냐? 여론 조작이 점점 약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점점 약해질까요? 갑자기 자기가 조작했던 것을 원상복귀 시켜놓으면 너무 티가 나니까 앞으로 점점 조작을 덜 하게 될 겁니다. 이제 한 발 빼는 거죠. 처벌이 무서우니까. 그래서 어떤 지금 현재 지금 상황이 진행되고 있냐면 지지율이 지금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하고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 총선 기간에서도 이런 식으로 엎치락 뒤치락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총선 기간 잠깐 보겠습니다. 총선 선거 기간 동안은 이렇게 공백으로 되어 있죠. 공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선거 기간 동안에는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지지율 조사를 발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공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 황당한 거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보십시오.
이번 총선 끝나자마자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지난 상황이었는데 국민의힘당이 이렇게 35%가 나왔습니다. 지지율 조사가. 그런데 이걸 보고 어떻게 단지 일주일, 2주일 전에 지지율이 민주당이 더 높아서 190석이 나올 수 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런 어떤 증거들이, 조작 증거들이 다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4.15 총선 때인데 2020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조작의 이런 어떤 식으로 조작되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대통령의 그 지지도는 꾸준히 조사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한참 이후에 조사된 것을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없었지만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쳐 올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4.15 부정선거 때 이런 식으로 올렸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제 그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은 보통 대체로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짝 올렸다가 180석 만들고 이렇게 다 뺐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이 39% 이것도 진짜 지지율 아닙니다. 민주당은 더 훨씬 낮은 지지율을 실질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보였을 겁니다.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지금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자 그 발표인데요. 정당 지지율이 지금 국민의힘이 38.2%입니다. 그리고 여기 좀 보시면 알겠지만 지지율이 이제 갑자기 이렇게 치솟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예, 치솟고 있는 이제 그 그래프를 보실 겁니다. 여기 지금 선관위가 이때까지 여론 조작을 했다가 물론 이제 뭐 여론조사 꽃이라든지 리얼리미터라든지 다 한통속인 거죠. 이제 다 눈치를 챈 겁니다. 아, 압수수색 다 당했고 자기네들이 이제 언제 처벌받을지 모르니까 이제 몸살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이건 이제 어제 건데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현재 지금 지지율이. 여러분 이건 다 아시죠? 국민의힘이 지금 잘하고 있어서 지지율이 높은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다 개판치고 있으니까 이제 그 국민의힘을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전혀 다른 지금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같으면은 탄핵을 진행하고 있을 때 국민의힘이 바닥을 쳤어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죠? 우리는 알고 있죠. 사실은 이거보다 더 높을 겁니다. 앞으로 더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그 지지율도 앞으로 계속 쭉쭉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실제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그 지지율을 더 이상은 여론 조작하지 못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것이 보일 겁니다. 그런 것이 더 앞으로 보인다면 완벽하게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론 조작을 못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선관위 연수원에 90명을 체포 시도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체포했다는 그런 그 내용들도 많이 있고요. 자, 이것을 봤을 때 또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이 연수원에 있는 90명 정체가 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여기에 계엄군이 190명이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선관위 과천청사 그 중앙선관위에는 한 50여 명밖에 안 갔습니다. 근데 여기는 190명이 들어갔고 이건 나중에 확인된 사실인데 경찰도 100명이 투입됐습니다. 거의 300명 가까운 계엄군이 들어가서 뭘 했을까요? 여기 90명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에 안 나옵니다. 언론에 왜 안 나올까요? 여기 이 사실이 들통이 나면 큰일이 나니까 여기 이 중요한 내용을 언론에서 철저히 지금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 상황 자체가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가나 대통령 그 대선을 할 때 선거 조작을 위한 중국 해커 부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체포가 사실이라면 외교적 문제로 국내에서 조사가 불가능하겠죠. 가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나는 중국 주도의 부정선거로 8년 동안 지금 독재를 해온 선거 조작을 인한 독재를 해온 곳입니다. 지금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가나는 아프리카 중에서도 좀 잘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 아프리카를 공산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중요한 위치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나에서 부정선거가 뒤집어졌습니다. 부정선거, 이 가짜표들이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거 똑같죠? 이런 가짜표들이 발견이 됐고 이것들이 부정선거를 이번에 성공을 못 시켰고
아마 전산 조작도 못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미, 그러니까 이제 친중의 그 대선 후보가 떨어지고 친미 대선 후보가 이번에 당선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본다면은 이 가나 대통령 선거 조작하기 바로 며칠 전에 이제 계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 대통령 선거 조작을 했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이 되는 중국 해커 부대들을 90명을 체포를 했다는 겁니다. 이 체포가 사실이라면 아마 한국에서는 당연히 비밀로 해야 될 거고 한국에서 조사라든지 뭐 취조라든지 수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 미군 부대에서 군 수송기로 이송 후에 미국에서 조사할 수 있을까요? 미국도 어렵습니다. 현재는 지금 바이든이기 때문에 제3국에서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증거는 완벽하게 다 모아졌다. 하지만 타이밍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타이밍에 대해서 제가 그걸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간단하게 참고하십시오. 연수원입니다. 자, 이 연수원이 그러면 연수원에서 중국 해커들이 정말 와가지고 여기서 조작을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4년 전에 4.15 총선 때도 21대 총선이죠. 여기에서 중국인들이 이때 지금 해외 입국자 임시 생활시설, 그러니까 코로나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여기 격리를 하면서 이제 뭐 혹시라도 코로나 증상이 있는지 확인한다는 거죠. 근데 이때 공교롭게도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있는 사람은 중국인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국민들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국민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중국에서 코로나가 시작됐다고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왜 중국 사람들만 입국을 시키느냐 하고 욕을 많이 먹었죠. 근데 이때 바로 이 중국인들이 다 우르르 와서, 근데 이 중국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인들은 한국에 들어와봤자 여행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상당 오랜 기간 동안 격리를 진행해야지만 한국에서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우르르 들어왔죠. 그 사람들은 단순 여행의 목적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선관위 연수원 이 건물들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총선에 전산 조작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 사람들이 선거하기 전에 들어왔다가 그리고 선거가 끝난 25일을 머문 다음에 선거가 끝난 5월 10일 날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비상계엄을 성공했나? 선관위가 이번에 계엄군이 어떤 일을 했죠? 우리 계엄군은 뭐 국회를 장악하지도 않았습니다. 국회를 장악하지도 않았고 장악하는 척만 했고 국회의원들 말리는 척만 했죠. 그런데 이 계엄군이 어디로 갔느냐? 첫째는 과천 중앙선관위,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심위로 갔습니다. 선관위 산하 여론심의위원회, 그리고 그 수원 연수원으로 갔습니다. 선관위 연수원으로 갔습니다. 여기에 모든 계엄군이 다 투입이 됐습니다. 선관위 그 부정선거에 관련된 증거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모든 계엄군이 다 투입이 됐다.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번 계엄은 단순히 부정선거를 위해서 다른 목적이 아니라 오직 부정선거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만 계엄이 이루어졌었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버에 대한 확보, 포렌식 되었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99.9% 성공이다. 90% 성공. 여기서도 또 90% 성공. 또 다른 방법으로 만약에 국정원이 정보를 미리 사전에 작년에 이미 다 확보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99.9% 성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심위는 어떤가요? 지금 여론 조작을 주춤하고 있죠? 지지율이 정상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성공입니다. 성공. 자, 그러면 연수원은 어떻습니까? 연수원 체포를 했겠죠? 체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하지 모르겠지만 결과를 우리는 봐서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사실인지 확인은 어렵지만 나중에 밝혀지겠죠? 하지만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가나의 대선은 승리를 했고 중국인 해커들이 가나 대선을 조작을 하지 못했고 결과를 봤을 때 성공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오로지 부정선거의 증거를 확보하고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것이었고 결과는 대성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